네, 오늘의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상을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내내 마음 졸이면서 한 주를 보냈다라면 오늘은 또 미증시의 금요일 상승과 함께 상승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지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개장 후 1시간이 지난 현 시점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이재규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장 후반부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번 주 초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 후반이 됐을 때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750포인트 상단에 좀 머물러 있어야지만 좀 더 빠르게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 후반에 2,750포인트를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PER이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9배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여기서부터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상 우리 지수가 조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주 후반에 2,75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본부장님 되게 오랜만에 상승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이 오히려 한 달 전부터 좀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수 상승폭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일단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업종들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상방에 대한 베팅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굉장히 낙폭이 컸던 반도체 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반기 때 좀 주도주를 이루고 있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좀 낙폭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렇게 이제 가대 낙폭이 나왔던 기술주 중심으로도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여부는 좀 시장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지금 양시장 놓고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순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개인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 지금 매도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80% 아래고 코스닥도 80% 아래입니다. 다만 이제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1포인트, 2포인트 정도 좀 높은 상황인데 일단은 과열권에 있다가 오늘 아마 과열권에서 탈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과열권에서 탈출해준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 상단 레벨업까지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좀 변동은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증시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는 상박에 대한 베팅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면 이번 주는 조심스럽게 금리라는 키워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재규 대표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9월에 대한 베팅이 벌써 다시 한번 100%가 됐고요. 네.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9월에 50bp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영향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의견 중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수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수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번 한 다음에 시차를 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거나 증시가 크게 빠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번 주 회의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런 FOMC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정도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면 이번 주 매크로 지표는 금리, 기업 실표는 10월 31일 날 삼성전자 또 실적 있으니까요. 네, 관련돼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진호 본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재규 대표가 말씀 중에 금리를 미국이 하게 되면 띄엄띄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곧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번 주 특히 FOMC 회의 이후에는 오히려 후반전에는 또 약하지 않을까? 정강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아니면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세요? 저도 이제 이재규 대표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결국 이제 50bp를 내린다라는 부분들은 연준 입장에서도 좀 파격적으로 내리긴 다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을 워낙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앞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경기는 좋지만 PC 발표도 지금 양호하게 또 나와준 상황이고 결국 이제 연내 금리 인하,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 25bp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들어와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도 놀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50bp를 내린다고 하게 되면 시장도 서프라이즈 현상으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줄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이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순차적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빠르게 내리고 정강 후강, 정강 후약으로 내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증시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비춰질 가능성은 다소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의 증시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25bp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증시가 레벨업을 하기보다는 한 차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7, 8, 9월까지도 계속해서 증시가 주도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하, 결국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 차례 낙폭이 나와주고 나서 또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 그 기회를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 50bp로 내린다 하게 되면은 아마 저는 서프라이즈 현상 때문에 또 반발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증시 구도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계단식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진우 본부장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전망입니다. 25bp, 즉 0.25%포인트씩 낮추니까 그렇다면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최진우 본부장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저희가 한마디를 들어봤는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우 본부장의 전략 한마디는 낙폭 큰 주도주를 분할 매수할 때다. 어떤 얘기죠? 일단 최근에 반도체 굉장히 좀 많이 밀린 상황이었죠. 결국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금 장비단에서 굉장히 좀 낙폭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증시에서 수급만 놓고 보면 반도체 쪽에 또 많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반기 때 주도를 했던 기업들 위주로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기업들의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기존의 반도체 종목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반도체 쪽에 계속 기다리다가 매수를 못해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른다 하게 되면 지금이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엔 나스닥이 또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반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랠리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결국 지수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견고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뭐 저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동시적으로 순매수세가 또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만 놓고 보면은 상반기 때 주도를 했던 섹터 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점부터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낙폭이 과한 종목 위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의 전략도 함께 들어봐야 되겠죠. 단기 낙폭 과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안심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밖에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호재가 없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예, 그렇죠. 저도 좀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방송 나오면서 우리 시장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주고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처럼 강하게 올라왔었던 혹은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반도체의 그런 강도를 하반기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좋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 반등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10%라도 좀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FOMC 회의라든지 빅테크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죠.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이나 9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을 좀 옮겨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고 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보자.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반등이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어느 정도의 매수가 그 현금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 반등 시 현금 확보가 좀 주요한 전략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최진욱 본부장과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 중에서 공통 키워드가 있네요. 낙폭이 과대하면 주시하자라는 것인데 자, 이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좀 볼까요? 자,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은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던졌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실적이 좋지만 다음 실적은 이번 실적보다 기울기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내포할 수도 있는데 자, SK하이닉스 단기 낙폭 과대해 줍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한 수준이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이 5조 이상 지금 나와준 상황이고 뭐 매출액이 16조 정도가 지금 나와준 상황인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이 일단 지금 계속 들어와 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HBM 쪽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 납품이 얼마나 늘어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HBM 쪽에 대한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낸드 플래시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 쪽에서는 HBM 쪽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지금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뭐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일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추격으로 또 따라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주가에서 우려감으로는 작용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3분기 만약에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지금 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고 오늘 외국인이 다시 반발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HBM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3분기, 4분기 역시도 저는 실적이 이렇게 피크아웃을 우려를 할 만큼의 그런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분기 이제 새로운 신규 AI 칩을 또 공개를 하는 부분들, 연내 생산하는 부분들까지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갈수록 저는 수요가 폭증을 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는 항상 이슈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요.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 부정적인 이슈가 지금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 HBM 쪽에 대한 업황 모멘텀 일단 실적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시장 참여자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은 좀 뒷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 플래시로 인한 우려감의 일부 차익이 나온다고 해도 반대로 HBM 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6개월 선에서 오늘 좀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일단 전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121선을 지금 지켜준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급이 계속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저는 여기가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밀린다 하게 되면은 정말 저는 한 16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 라인까지 주가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분할 매수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일 것 같은데 AI 반도체라는 총알이 떨어졌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란 말이죠. 네. 그러면 두 기업 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더 매력적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재규 대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두 기업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기업들을 실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두 기업 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혹시 제 화면이 보여지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 61조입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는 64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히 이제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여전히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200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2026년도가 되면 3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저평가가 됐느냐 혹은 고평가가 됐느냐를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매매하기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올 경우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21만 원 정도까지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반기 때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 21만 원 선까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반도체 사이클에 들어왔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시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두 기업의 그 등락률의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양 기업의 그 상승률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못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기엔 삼성전자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가 삼성전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좀 하나만 여쭐게요. 자, 이번 주 수요일이죠. 31일. 자,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10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6조 좀 넘었으니까 지난해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을 이번 1분기에 다 벌어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 아니 그 세부 항목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 날 뭐 DS 부분이 많이 나왔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적 발표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일단 그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 가격단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이나 수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 디램 쪽에서 이 HBM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로 되면서 이제 뭐 스마트폰 출하량도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AI PC가 나오면서 AI PC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이 SSD라고 하죠. 요 기업용 SSD 쪽에 대한 시장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는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뭐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처럼 뭐 대왕고래처럼 강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다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난 한 주는 쉬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이 지느러미질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테마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메이저죠. 아람코와 애니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 네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정말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테마인데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주도주 쪽에 상승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주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요. 네. 주도주들 좀 많이 밀린 상황에서 수급이 좀 분산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수급에 대한 연속성 여부를 누가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대왕고래 쪽에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은 뭐 아람코나 애니에서 지금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물리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좀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시추 관련해서는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는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제 시추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시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왕고래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결국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내보낼 관련주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료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유도적으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단 저는 접근을 할 거면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오늘 상승 나오게 되면은 내일도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 상승의 연속성 여부는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최근에 가격이 조정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고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니까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오늘 추이는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오늘 장 마감까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장 마감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쏠리면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좀 종가로 들어가 볼 그런 관점은 있지만 일단 저는 장 후반까지 가면서도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지가 않고 계속 수급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그 수급 자체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안 산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트렌드이긴 하지만 주 후반에 오늘장 종가 부분에서의 거래량을 보고 네네.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 여쭐게요. 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 아람코까지 나섰습니다. 자, 네. 이만하면 뭐 나올 이슈들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콕 집어서 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성밸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기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피팅 밸브 쪽과 좀 연동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대왕고래 테마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왕고래 테마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선 업황이 호황을 보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주에 따라서 실적적인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메리트가 있지만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나 화성밸브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파생해서 우리가 종목군을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피팅밸브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하이로코리아나 성광밴드, 태광 같은 이 피팅밸브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그 외 피팅밸브 관련주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도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양봉을 계속 띄워주고 있던 섹터죠. 바로 은행주, 금융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호실적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승은 하고 있지만 금융주에 손은자를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한데 의견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산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나가기가 어렵죠. 저도 우리 밸류업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금융주 좋습니다. 더 갈 겁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추천을 드리거나 이거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성격의 종목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증권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융주라고 한다면 은행과 보험주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들도 많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반기 때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쪽으로 자금이 전 들어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보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NH투자증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키움증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 모멘텀이 은행주나 보험주들보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를 필두로 해서 이제 금융주 저는 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는 밸류업으로 시작했던 금융주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금융주 안에서도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으니까요. 증권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최진욱 본부장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을 약간 벤치마킹한 것도 사실인데 네네. 페널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밸류업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기승전, 그래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금융주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재규 대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은행이냐 증권이냐 보험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상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가 있다면. 저는 일단 세 섹터 모두 다 수혜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들이나 은행주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 관심이 좀 없는 섹터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메이저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을 좀 많이 넣어주는 그런 좀 섹터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섹터 대비해서 움직이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좀 움직이는 폭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이미지도 굉장히 좀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많이 잊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수급을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금융주들이나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주주환원
환원 정책을 가장 크게 하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쪽이 좀 많이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장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 금융주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대부분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매입,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계속해서 공시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대적으로 금융주들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융주들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폭 자체도 크지가 않고 거래량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하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게 계속 저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금융주들 보면은 항상 하는 생각이 지금 자리도 과연 고점일까라는 생각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연내 계속해서 기대감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를 과연 이제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손익비적인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금융주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은 KB금융이 그래도 그간 금융주 내에서 저점을 좀 계속 높여 나가면서 변동성도 일부 크지가 않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일 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융주 다시 쳐다보면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금리 인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이 섹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그러면 바야흐로 성장주죠.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반영되는 이 종목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전문가는 이 제약바이오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산다 안 산다 팻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먼저 이재규 대표한테 좀 여쭐게요. 자, 제가 늘상 좀 약간 짓궂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자, 제약바이오 좋다 그러면 오늘 특히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전 요즘에 종근당을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실 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종근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JW 중에 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에 붙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들 등등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어렵다, 난 주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지금부터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약바이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은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요. 일단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다 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부분들, 뭐 스탠스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일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당선이 되든 결국 바이오 쪽에서는 수혜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바이오주들이 항상 크게 움직일 때가 앞전에 상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좀 크게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럼 결국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거의 고점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급이 계속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연내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을 밀어내는 듯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하게 되면 CDMO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과연 바이오가 끌어내릴 만한 악재가 어떤 부분들이 나올까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의 붐이 일단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신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고 계속해서 저는 이슈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익적인 폭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바이넥스가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CDMO 쪽을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바이넥스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바이오 쪽 아직 접근 안 했다면 저는 바이넥스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의 바이오 관련된 큰 얼개를 보니까 CMO보다는 CDMO 쪽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지수가 정말 상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략주가 되게 궁금합니다. 자, 먼저 최진욱 본부장이 오늘 글쎄요 제약바이오주를 좀 좋게 봐가지고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올까 내심 궁금했는데 자, 오늘 공략주 어떤 것이죠? 저는 마녀공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상반되게 이제 화장품 쪽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항상 그 틀 자체는 비슷해요. 상반기 때도 화장품이 주도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왔었고요. 그 안에서도 마녀공장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안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오히려 외형 성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의 상승폭이 안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성장 쪽에서 주력을 하기 위해서 비용 투자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올해 그 하반기까지 효과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드럭스토어라든지 돈키호테 쪽에서 이미 4천여 개가 넘는 지점에 지금 전부 다 제품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인플루언서까지도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중국 쪽에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코스트코에 입점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마녀공장은 해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프리미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손익비적인 매매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길게 한 3만 원대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2천 원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진욱 본부장 마녀공장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규 본부장의 공략 종목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이재규 본부장의 지난 7월 성적표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 7월 한 달 동안 언급한 종목들이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동성화이텍, 현대에버다임, 코츠테크, 바이넥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목표가를 터치하게 될지 기대가 더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예, 저 오늘은 이제 이 보톡스, 필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휴젤과 파마리서치 주가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휴메딕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는 기업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나올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의 괴리가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 현재 34,450원. 제가 이거를 목표가를 37,000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또 주가가 좀 올라가서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좀 상향을 할게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인데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진욱 본부장의 공략주는 마녀공장이었고 이재규 본부장은 방송 중에 목표가를 올리셨어요. 네, 휴메틱스. 네, 두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